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 이주향입니다. 요새 자치통감을 읽고 독서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소. 이 책을 볼수록 총명이 날마다 더하고 잠은 점점 줄어드는구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자치통감을 읽기 쉽게 주석을 붙인 자치통감 훈의를 만들도록 명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매일 밤 훈의 초고를 권례로 드리도록 해 친히 원본과 대조하며 교정 작업도 하고요. 이 때문에 아침마다 열던 경연도 일시 중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중국 3대 역사서 자치통감, 오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이번 주 인문고전의 숲에서 함께 읽어보고 있는 책은 자치통감입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덕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자치통감이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좋아했던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오쩌둥도 10번 이상 읽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마오쩌둥이, 장에서 국부군하고 이제 네. 싸우면서 도망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리고 이제 멀리 산길 속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대장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피난 시절에 다른 책은 다른 질문 다 내버리고 가도 자치통은 꼭 싸들고 갔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엔 모채통이 자기가 읽은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17번 읽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이 중국을 개건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물론, 김덕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의 흐름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인간이 같은 거니까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시간 흐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역사 공부가. 네. 그러면 비록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누구에게나 바로 그 교훈이 될 수 있고 피와 살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 한참 이제 고구려사 문제 가지고 네.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토론이 중국군요. 벌어졌는데 네. 고구려사가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요. 토론장에서. 네. 그럼 안 마지막에 내가 한 얘기야. 역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네. 그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의 거다. 예.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있던 한국 교수들한테 당신들 고구려사 얼마나 공부해봤어? 중국 사람한테 당신들 진짜 고구려사 공부해봤어? 네. 그리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왔고 나는 살아갔는데 내가 살아갔는데 무엇이 그 역사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소유자인 것 같아요. 네. 시도 시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역사도 그것이- 역사에게서 배우는 사람의 예. 것인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역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버리면 우리 게 힘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분명히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배우게 될지 궁금합니다. 듣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와 제갈량이 서로 대치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 제갈량이 자주 도전하였으나 사마이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제갈량이 이에 사마이에게 머리쓰개와 부인의 복장을 보냈다.
사마이가 화가 나서 표문을 올려 싸우게 하여 달라고 청하자 황제가 위위 신비에게 부절을 가지고 군사가 되어 그를 제지하게 하였다. 호군 강유가 제갈량에게 말하였다. 신자치가 부절을 가지고 도착하였으므로 적들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본래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싸우게 해달라고 청한 까닭은 그들의 무리에게 강한 힘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요. 정말로 나를 제압할 수 있었다면 어찌 천리까지 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청하였겠소. 제갈량이 사자를 파견하여 사마이의 진영으로 보냈더니 사마이는 그가 잠자고 먹고 일하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만 묻고 전쟁에 관하여서는 묻지를 않았다. 사자가 대답하였다. 제갈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데 하루에 20판 이상의 징벌 문제를 모두 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먹는 양은 몇 승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마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제갈공명은 밥은 조금씩 먹으면서 일은 번거롭게 많이 하고 있으니 그가 능히 오래 버틸 수 있겠소. 제갈량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한에서는 상서 복야 이복에게 살펴보게 하였고 이 기회를 통하여 국가의 대계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였다. 이복이 도착하여 제갈량과 함께 말을 마치고 이별을 하였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제갈량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다시 돌아온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근자에 같이 말을 한 것이 비록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여도 다 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다시 와서 결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요. 공이 물으려는 바 거기에는 공염이 마땅할 것이요. 예, 사마위와 제갈량의 머리싸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마위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갈량의 술수에도 걸려들지 않고 또 제갈량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제갈량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본질적인 것을 안 묻고 네. 그래서 또 본질적인 것을 알아내는. 네. 그게 사실 이때 그 오장원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네.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죠. 네. 근데 이제 싸움을 붙어서 싸우면 당연히 제갈량이야 전술이 좋으니까 사마이가 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이가 나와서 꽁꽁 그 이제 전투를 하러 나오질 않아요. 예. 그냥 제갈량이 놀리는 쓰겠지만. 거예요. 여자 옷을 갖다 주면서 넌 여자지 말이야. 용감하지 어떻게 남자가 싸우라. 그러니까 그 왕신을 방하면 사마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부하들 보기가 좀 미안하니까 네. 그렇죠. 내가 황제한테 허락을 받고 싸워야 되겠다. 화를 막 내면서.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데 황제한테가 허락받을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거는 말하면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서도 말하면 부하들에게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는 그 수준의 그러한 정책이랄까 그런 예. 행동이랄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싸움만 하니까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딱 보거든요. 그 승상께서 잘 계시냐? 우리 사자는 이 머리가 거의 좀 못 자라니까. 그렇죠. 네. 일은 많이 하십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네. 밥 적게 먹고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 승상은 그렇게 유명합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사자가. 사자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이가 된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간파하는 수준의 거죠. 차이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갈공명은 이게 제갈공명을 갖다 파악을 한 거죠. 밥은 조금씩 먹으면서 일은 번거롭게 많이 하고 있으니 그가 능히 오래 버틸 수가 없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그 얼마 있다 죽어요. 예. 그 죽기 전에 이제 또 저쪽에서 촉한의 그 조정에서는 야단났죠. 예. 제갈량이 아프니까. 그럼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근데
차마 앞에다 대놓고 당신 죽은 다음에 누가 뒤로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사자를 보내도 가서 말도 못하고 왔다가 다시 가고 말도 못하고 다시 가고 그냥 제갈량이 딱 파악한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왔지?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내가. 내 뒤는 아무개야. 네. 걔를 시켜. 그냥 딱 그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파악하는 말하면 수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제 오장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진짜 고수들의 전쟁이네요. 그렇죠. 고수들의 전쟁이 볼만하죠. 네. 정말 이것으로 제갈량과 사마이의 운명이 달라지면서 결국 이제 사마이 쪽으로 모든. 그렇죠. 이제 사마이는 넘어가게 물론 되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물론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제 뭐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마이 결국에는 쪽으로. 네. 사마이는 이제 위나라로 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조의 후예들을 갖다 쫓아내고 사마씨가 나라를 세우죠. 이게 예. 진나라입니다. 예. 그 손자가 이제 뒤바꾸죠. 이 사람 때 구테타는 일으키고 그 권력을 완전히 그 위나라에서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그 뒤에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조씨들이 네. 사마이를 갖다가 말이죠. 이 영감이 어떤가 하고 보려고 뭐 간첩 비슷한 사람을 갖다 인사 보내면 아프지 않은데 그냥 밥도 먹는 이제 죽을 갖다 놓으면 죽을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나중에 확 이제 네. 구테타를 자기가 제갈공명을 보고 느낀 거를 반대로 이제 또 써먹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치통감 자체가 역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잘 엮어서 모아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적은 보병 교위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완적이 바야흐로 어떤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대국하는 자가 그만두자고 요구하니 완적이 만류하면서 승패를 결정짓자고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술 2마를 마시고 소리를 내어 한 번 곡을 하였는데 피를 몇 되나 쏟았으며 비쩍 말라서 뼈를 세워놓은 것 같았다. 거상 기간 중에도 술을 마시는 것이 평일과 다르지 아니하였다. 사이의 교위 하증이 그를 싫어하여 사마소가 앉은 자리에서 대놓고 완적을 질타하였다. 경은 감정대로 행동하여 예법을 배반하고 풍속을 파괴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면서 명분과 실제를 종합해야 하지만 경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조장해선 안 될 것이오. 이 기회를 통하여 사마소에게 말하였다. 공께서는 바야흐로 효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시는데 특건대 완적은 중해기간 중에도 공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를 물리쳐서 사예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내시어 화지역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마소는 완적의 재주를 아껴서 늘 그를 옹호하였다. 하증은 하기의 아들이다. 완함이 평소 고모의 비녀에게 다가가자 고모가 그 비녀를 데리고 가버리니 완함이 바야흐로 손님과 마주 앉아 있다가 급히 손님이 타고 온 말을 빌려 타고 쫓아가 비녀를 데리고 둘이서 말을 타고 돌아왔다. 예, 어머니가 죽었는데 계속 바둑을 두네요. 그리고 나서는 술 2마를 마시고 소리를 내어 한 번 곡을 한 이 완적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예, 완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국시대 말, 네. 그 아까 얘기한 사마씨가 한 진나라 초기의 사람입니다. 그 미호촉이 진나라로 통일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게 이제 한나라 때의 육아 학수를 받아들여서 네.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아주 그 철학이죠. 예. 막 이게 그런데 정치 철학이어서 국가의 통치.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효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효심이 없는 사람은 관직에서 다 해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럼 효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효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마음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봅니다. 네. 행동은 뭐냐? 아침 저녁 문안 잘하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곡을 잘하느냐? 3년상을 잘 치느냐? 사실은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한대였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한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충과 효를 강요한 거예요. 그렇죠. 동중서라는 이데올로기를 그렇죠. 고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윤리가 합쳐지는데 그 윤리는 이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윤리니까 사람들에게는 겉껍질만 남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이 중요한 건데 겉껍질. 그러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통제하는 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알맹이다. 네. 그래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3년상을 꼭 해야지. 술도 먹어서 안 되지. 고기도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머니를 효도하는 마음은 곡을 할 때 정말 피눈물을 하는 나는 곡을 하고 피를 몇 대나 쏟았으며 그렇죠. 비쩍 말라서 뼈를 세우는 그런 것 정도.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것이 진짜 효도의 모습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가 이제 삼국시대 말 진나라 초기에 막 나타납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역사에서는 중림칠연이라고 그럽니다. 예. 7사람의 아주 이런 사람. 그 완적이 그 가운데 하나죠. 또 한 사람이 여기 완함이라는 완함이 이제 인물이 그 나오는데 조카인데. 완적의 조카가 완함이네요. 그런데요. 예, 조카인데 하녀하고 연애입니다. 지금 연애하나 봐요. 연애를 하는데 예. 그 양반이 비녀하고 그냥 자기 종인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는 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모가 뛰어놀라고 야단하죠. 그 신분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녀를 갖다 고모가 해서 멀리 보냅니다. 네.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네. 자기는 말이 없어요. 네. 그 친구가 타고 온 말이 말도 안 하고 너 잠깐 있어. 예. 그리고 그 말을 빌려 타고 가가지고 그 비녀를 자기가 이제 데리고 왔다. 진짜 로맨틱가이네요. 그러니까 중림 7연이라고 하는 것은 7명의 현자란 뜻이지요. 그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은 7명의 현자인데 예. 이제 현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그런 형식을 깨버리는 사람들. 예. 그 한대에 나타났던 인간을 옥죄던 그런 여러 가지 규율이라든가 이제 습관이라든가 이걸 깨버리는 사람으로서 보통 7명을 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적이 있고 완함이 있고 해강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뭐 등등 있어요. 이런 예.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 시자 보고 네. 술 한 통 이제 조그만 술에다 갖고 오라 그러면서 가다가 마시면 술 먹고 그다음에 삽 한 자루 들고 오라 그래. 그래서 예. 마시다 내가 죽으면은 그 자리에다 묻어라. 시자 보고 그러고 댕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자가 온다든가 해강 같은 사람은 이제 딱 오면 높은 사람 너 왔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왔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당신 대통령이고 네.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나라에 있을 때 대통령이지.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그냥 친구죠. 동네 아저씨라는 거네요. 아니 이제 그런 식의 얘기니까 네. 완전히 형식을 깨버리는 그 이제 사람의 얘기가 요 이제 중림칠연 얘기입니다. 예, 단순히 형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형식을 깬 사람의 그 형식, 그 내용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철학까지 있으면 좋은데 네. 그 다음에는 야 뭐든지 깨면 좋더라 하는 또 가짜들이 일반적인 가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여자가 말이죠 황후가 남편 황제가 있는데 저기 장안성 뒤쪽에 가서 미소년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서 저 요만한 저 통에다 잡아서 밤새 즐기고 내보내면 소문나니까 그 자리에 죽이고. 예. 이거 내 맘대로 하는데 어쩌냐? 그러니까 한 우리가 풍조가 거꾸로 잘못된 풍조가 또 나타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또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문술 등의 군사들은 노아와 회원 두 진에서부터 사람과 군마에게 모두 100일분의 양식을 지급하고 또한 방패와 삼지창을 지급하고 아울러 옷감과 전투도구와 불과 장막을 지급하였는데 사람마다 3석 이상이 되니 무게를 이길 수 없었다. 군중에 명령을 내렸다. 병졸들 가운데 곡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낼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장막 아래에 땅을 파고 그것을 묻고서야 겨우 떠났더니 중간 지점에 이르자 양식이 이미 곧 다 떨어지려고 하였다. 고려는 대신 을지문덕을 파견하여 그 군영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였는데 실제로는 허시를 보려고 하였다. 우중문이 먼저 밀지를 받들었다. 만약 고구려의 영양왕과 을지문덕이 오는 것을 만나면 반드시 그들을 생포하라. 우중문이 곧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상서 우승 유사룡이 위무사였는데 그것을 중지시켰다. 우중문이 드디어 을지문덕이 돌아가겠다는 것을 들어주었는데 그리하고 나서 그것을 후회해 사람을 보내어 을지문덕을 속여 말하였다. 다시 하고자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오시오. 을지문덕은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수를 건너서 가버렸다. 우중문은 우문술과 더불어 이미 을지문덕을 놓치고 나서 속으로 불안하였고 우문술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돌아오려고 하였다. 정말 을지문덕이 지혜롭네요. 을지문덕은 네. 이제 수나라 이제 수문제하고의 이제 그 싸움, 수나라의 예. 침략 때 싸운 아주 명장이잖아요. 예. 그 이제 그 후에 연개소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얘기도 다 그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시통감이 뭐 중국 그 아니냐 동아시아사 역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이 우중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건 이제 수나라의 장군이죠. 네. 장군인데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수문제가 이제 통일하고 수양제가 이제 중국을 갖다 400년간 이제 말하면 윈남북조 아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400년을 나누어 지내다가 이걸 통일한 사람이 수나라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독재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니까 독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억압이 있죠. 그렇죠. 네. 그건 한무제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문제나 수양제 때도 당태종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걸 신하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침략하러 가는데 아까 앞에 나왔듯이 군사들에게 뭐 한 양식거리 싸들고 하니까 한 100kg, 200kg 짊어지고 가라니까 그거 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만약 땅에다 파묻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을지문덕이 가서 싹 상황을 파악하라 이제 들어갔죠. 네. 보고 알고 이제 이 통해서 이제 이제 을지문덕의 이제 살수 대첩이 일어납니다. 곧.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무슨 뭐 이제 130만 대군이 들어왔다가 뭐 돌아간 사람이 2,400명이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을지문덕이 그러면은 중간에 잡힌 거예요? 어디요? 아까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항복을 하겠어. 당신 그리고 항복을 하겠어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 다 살피고. 살피려고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복한 적의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허를 찔린 거예요. 그 저쪽에서 생포하라 그랬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빠져나온 거죠. 독재자의 허점을 파악한 그렇죠. 허점을 을지문덕의 파악하고. 지혜가 네. 돋보이는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재자는 네.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것만 파고들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면 안 보이죠. 잘 보면은 허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건 역사 속에는 그게 얼마든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의 공부라고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 주 자치통감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다음 네. 시간에도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함께 얘기 나눠주신 분은 중앙대사학과 권중달 교수였고요. 그리고 김덕진 씨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이주영의 인문학 산책.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미국 여배우 로레타 영.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의 결과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인문학 산책 끝곡으로 시크릿 가든의 The Promise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